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은 30대 여성이에요. 할 말이 참 많지만 가닥을 잘 잡아가며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랑받는 자녀고 또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실 텐데요. 저는 약간 유별난 성향을 타거나 부모님께도 신경과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외동딸이기도 하고 어릴 때 몸이 꽤 아팠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런 저를 돌보며 엄마는 늘 이성적이었고 자주 큰 병원을 드나드는 절 보며 아빠와 눈이 벌게지고 짠해하셨던 게 생각나요. 우리 유준이 곧 튼튼해질 거야. 아빠는 그렇게 믿어. 걱정하지 마라. 아빠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지 마. 엄마는 그런 거 싫어해. 유준이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청승이에요? 통원치료 더 하고 약 꾸준히 먹으면 괜찮을 것을. 이런 식으로 또래에 비해 튼튼하지 않고 병치레가 많은 편이었어요. 두 분이 결혼한 지 8년이 넘어 생긴 차실이기도 했고 손이 많이 가는 딸이었답니다. 그렇게 아팠던 유년 시절부터 학창 시절까지 쭉 보내고 대학도 가고 취업해서 직장 다니다가 연애하고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당시 상견례를 하려고 할 때 엄마 아빠 입장에선 집을 하나 마련해 주시고자 했어요. 저희 집 부근에 집이 하나 있어요. 그걸 얘네들한테 주고 싶은데 사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사돈도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엄마는 마음으로 이미 줄 생각이었지만 시어머니 상황을 모르시더군요. 전날 밤 얘기할 때도 친정아빠는 거절할 게 있겠냐며 어깨를 으쓱거리셨어요. 요새 그렇게 아들들한테 집 배우라 뭐 해오라들 하는데 이거 싫어할 시댁이 어딨겠어. 나라도 아들 쪽 집이면 옳다구나 하고 받을 거야. 사실 저랑 엄마도 이때 반반의 의견을 갖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는데 어머니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하마터면 엄마가 의중을 묻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찔해지더군요. 글쎄요. 신혼집이야 저희야 진즉 생각해둔 곳이 있어요.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이 말에 엄마랑 아빠는 다소 놀란 표정이셨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이러나 저러나 좋은 일이니 알겠다고 받아들이셨답니다. 하지만 저도 어머니께서 신혼집을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못 들었기에 다소 놀랍기는 했어요. 저기 당신은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집 준비하신 거. 나는 잘 몰랐어. 근데 아무래도 신경은 쓰셨겠지? 전혀 걱정할 거 없지 뭐. 그리하여 우리는 순조롭게 결혼이 진행됐고요. 이때 어머니께서는 딸이 하나 생길 것 같다며 저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아들만 씻고 먹기 저런 놈이 있고 딸은 없었잖아. 얼마나 딸이 갖고 싶었는지 몰라. 우리 유진이 같이 예쁜 애가 며느리로 들어와주니 내이 매일 너무 신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니 저도 기쁘네요. 오늘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과일들도 감사히 잘 먹었어요. 다음엔 저희가 사다 드릴게요 어머니. 이 맛에 다들 딸이랑 그렇게 놀러들 다니나 봐. 나중에 나랑 데이트도 하고 그러자. 어머니는 진짜 그간 얼마나 재미없게 사셨나 싶을 만큼 틈만 나면 저에게 연락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더군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게 관심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글쎄, 우리 이모들이 있긴 한데 다 멀리 사시기도 하고 그냥 자기가 엄마 정도는 잘 맞춰주니까 좋은 거 보지. 나는 자기처럼 우리 엄마 전화 다 받아주고 그런 거 절대 안 하니까. 그래서인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셨어요. 대충 주변에 물어보니 이런 건 초반에나 좋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엄마도 약간 신경 쓰시는 듯 했고요. 그렇긴 한데 나는 너랑 언제 시간을 보내냐. 요즘이야 옛날 같지 않아서 딸 시집 보냈다고 끝이 아니야. 시집 보냈으면 밥 제대로 해먹고 있나 챙겨줘야지.
애기 낳으면 애 봐줘야지. 손주 손녀들 크는 거 챙겨야지. 끝이 없던데 아주. 글쎄, 그래도 어머니랑 사이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낫지. 어머니도 와서 특별히 귀찮게 하려는 거 아니고 그냥 뭐 주고 가시기도 하고 근처 카페 같은 데 가자고 하셔. 그전엔 많이 못 해보셨나 봐. 네 말도 맞긴 하다만 너도 건강 신경 쓰면서 조절 잘해. 약도 잘 챙겨 먹고. 너 몸 약함 천인 거 네 시어머니는 모르잖아. 근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만큼 얼굴 보는 것도 아닌데 뭐. 저는 가볍게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계획은 전혀 가볍지 않았더라고요. 갈수록 저를 붙들고 얘기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어떤 때는 제가 화장실을 5번 드나들 때까지도 집에 안 가시고 소파에 앉아 본인 얘기만 하기도 했어요. 그 안에는 본인 결혼 생활에 대한 한이 있어서 대충 들어드렸지만 끝으로 갈수록 은근 아들에 대한 본심이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정환이 내가 시댁에 가전압밥을 받고 힘들게 낳았어. 애 낳은 거 보고 정환이 할머니가 처음으로 나한테 아가 소리를 하시더라니까. 그전에는 이것 저것이 이렇게 호춤을 불러대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정말 너무 힘드셨겠어요. 진짜 옛날 사극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내용이네요. 그래, 내가 그렇게 정환이 귀하게 키워가지고 유진이 너한테 보낸 거야. 니네끼리 알콩달콩 사는 것도 좋지만 정환이 하나 만들어서 키워낸 부모를 기쁘게 할 것도 생각해야 돼. 어쩐지 저는 끝말이 좀 쎄하게 느껴졌는데 거기에 어머니 본심이 있었어요. 동호가 이런 멀쩡한 집도 해줬고 하니 여기 감사히 살면서 동호한테 효도도 하며 잘 살아가야지. 진짜 내가 살던 시절에 비하면 니네는 이게 무슨 복이니. 나는 단칸방에서 신우들 둘이랑 눈치 보며 힘들게 살았어.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나 이렇게 본인에게 자라나는 말을 대놓고 하실 줄 몰랐어요. 슬쩍 불편해지려는 때에 저희 엄마도 이제 조금씩 신혼집에 드나들게 되셨답니다. 저희 엄마야 본인에게 있어줘도 귀한 딸이니까 챙겨주러 오신 거였고요. 하필 그날 저녁 어머니와 우리 엄마는 현관에서 마주치게 됐답니다. 어머 사돈, 여긴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처음으로 건네는 인사로 이게 저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고요. 엄마도 기분이 썩 안 좋으셨나 봐요. 사돈 안녕하세요. 딸네 집에 딸 보러 왔죠. 얘네 둘 다 일하느라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저희 가게에서 좀 가져온 거예요. 사돈 댁도 좀 드릴까요? 아, 말씀은 감사한데 저희 아빠가 입이 엄청 까다로워서요. 그럼 잘 지내다 가세요. 예, 유진아, 나 간다. 시어머니는 그러고 나가셨고 엄마는 식탁에 물건을 늘어놓으면서도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딸네 집에 온 사람한테 뭔 여긴 무슨 일로 오냐고 그래. 말투가 영 별로네. 에이 엄마, 여기서 엄마랑 마주치는 게 처음이니까 그랬겠지. 나쁜 뜻은 없을 거야. 하지만 이 무렵 저의 예상은 촉촉 다 빗나가고 말았으니 엄마의 쎄한 느낌은 맞았던 거예요. 어머니는 이 부분을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친정엄마 반찬 가게 하신다고 바쁘신 거 아니었어? 나는 경기도 어디서 하신다 들어서 서울엔 자주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아, 그렇긴 한데 이번에 이모가 태워다 주셔서 오셨어요. 원래는 저도 전에는 엄마랑 왕래가 많았어서 오히려 결혼하고 자주 안 오신 거예요. 그래. 근데 딸 시집보내 놨으면 이제 엄마도 맘 편히 보는 일 하면 좋으실 텐데 너무 걱정이 많으신가 보다. 그치? 아, 근데 앞으로 자주 오시긴 할 것 같아요. 가끔 저 병원에 검진 갈 때도 있고 워낙 엄마가 잘 챙겨주셨던 거라. 그런 거야 나랑 같이 가면 되지. 서울에 멀쩡히 있는 시엠이 뒀다 뭐 했을래. 내가 니네 챙기면 되니까. 원래 사돈끼리는 자주 안 보는 게 좋아.
비로소 이때야 저는 어머니의 본 마음을 알았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던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러는 어머니야말로 보는 일이 있으면 좀 좋으실 텐데 아버님이랑 사이가 별로여서 그런지 자꾸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이 얘기도 들어버렸더니 달달 외우게 됐어요. 네 시애비는 저렇게 등산만 다니고 동네 친구들이랑 바둑 두고 재미없게 살잖아. 늙어서 둘이 붙어봤자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러다가 황혼이 엄만 앞당기더라고. 한 가지 고마운 거 딱 있다. 네 시아버지한테 밖에서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이제 나한테 밥 달라 소리를 안 해. 아, 그러시구나.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서운한 게 많으셨나 봐요. 예, 나는 서운한 거 딱 3번 찍히면 안 보는 사이야. 네 시애비도 나한테 3번이 뭐니 골백 번은 찍혔겠다. 아무튼 유진이 너도 잘해.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나는 한번 등 돌리면 빠꾸가 없는 사람이야. 어머니랑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를 편하게 생각하시는 건지 조금 특히 기분 안 좋은 말도 서슴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애착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렇게 무리해서 주신 줄 알았으면 집 안 받았어도 됐을 텐데 말이에요. 내가 우리 청아리 집 하나 해주고 싶은 거야. 그걸로 네 시아버지랑 얼마나 싸우는지 알아? 우리 노후 때문이라도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됐어 사실. 그래도 어떻게 아들 장가 보내면서 집을 안 해줘?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아, 그러신 줄도 모르고. 그쵸. 요즘 집값은 정말 말이 안 되니까요. 그니까 내가 그것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친히 말하는 거 아니겠어? 요새 젊은 애들은 말을 안 하면 당연한 줄 알더라고. 저야 감사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어머니는 그 대가를 바라시는 느낌이었어요. 이번 주 뒤에 약속 있니? 이번에 영화 새로 나왔다던데. 그게 말이야. 나 어릴 때 얘기 아니겠어? 그거 보면 그렇게 추억이 새록새록 돋을 것 같고 좋은 거야. 나는 니네 돌 데리고 너무 보고 싶더라고. 네, 남편이랑 얘기해 볼게요. 뭘 정환이한테까지 물어. 네가 딱 결정 내리면 되지. 정환이야 당연히 우리가 가자고 하면 올 거고. 저는 이때 마음에 걸렸던 게 토요일에 병원 예약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오셔서 같이 결과를 보는 건데 제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기 사실 어머니 제가 병원에서 검사할 게 좀 있어서요. 원래 소화기관이 안 좋긴 했는데 요새 유독 속쓰림이 심하고 안 좋았어요. 뭐?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갖다 준 그 소화제랑 영양제 잘 챙겨 먹으라 했잖아. 많이 심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그 알약 2개 먹으면 괜찮을 거야. 병원 가도 의사들도 센 약 지어주거나 대충 초음파 찍자고 막 그러잖아. 너무 병원만 가도 안 좋다 너. 그게 정기적으로 저희 엄마랑 같이 다녔던 검진이기도 하고요. 이번엔 공익 가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이 말에 어머니는 반응이 무척 차가워지시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며칠을 제가 눈치를 슬슬 봐도 계속 여지를 안 두셨고 참다 못해 일정을 받고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딱 잘라 거절하셨어요. 일정 생겨서 바쁘니까 니들끼리 봐라. 너는 병원 간다며? 그렇게 쉽게 바꿔도 되는 약속이었어?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시길래. 됐어. 그럼 다녀오면 되지 뭘 그렇게 눈치를 봐. 그리고 이번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친정 엄마랑 다니는 스케줄도 여간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자꾸 붙어 다니면 네가 새 가정에 언제 적응을 해. 그런 건 엄마가 알아서 좀 선을 그어줘야지 원. 그리고 전화를 팍 끊어버리신 덕에 제 기분이 좋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무거운 마음을 갖고 예정대로 병원에 찾았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고 좀 더 자세히 보자는 말이 들었고
애써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사이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그런가 봐. 별일 없을 거야,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다시 자세히 보자고 하시는데 반응이 영 좋지 않더라고. 나는 이럴 때 너무 불안해, 유진아. 아무쪼록 몸 관리 잘하고 있어.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엄마의 걱정과 저의 긍정을 반반 담은 채 시간이 흘러갔고 저는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게 된 뒤 알게 됐답니다. 바로 제가 위암이력이라는 것을요. 처음 알게 됐을 때 저는 누구에게 알릴 정신이 없어서 엄마가 가까스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알렸어요. 당연히 남편은 곧장 집으로 왔고 저희 엄마와 나란히 앉아 제 앞일을 걱정했어요. 일기라서 수술하고 이래저래 경과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긴 해. 그 8, 90%는 좋게 보고 있는 상태야. 얘도 여차하다 그냥 단순히 아픔만 줄 알고 넘겼으면 약이나 먹고 병을 키웠겠지. 하여간 수술은 해야 된다고 하니 누가 얘를 신경 써주긴 해야 돼. 그러게요. 제가 옆에 있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만 볼 수 있어서 걱정이네요. 이 사람도 당분간 휴직을 한다고 했는데 곁에서 봐줄 사람 없으니까요. 자네도 시간 내기 힘들 거고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 그래서 엄마는 진즉 신혼집을 친정 근처에 얻어야겠다고 답답해하셨고 남편은 막연하게나마 어머니를 떠올리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근처에 계시니까 좀 챙겨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상황이 상황이고 전에 어머니가 제 건강 때문에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안 좋아하셨으니까요. 그때 본인이 돌봐줄 것처럼 말씀하셨으니까 남편 말에 동의는 했어요. 근데 돌아온 남편의 반응은 썩 좋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최근에 뭔 일이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많이 바쁘시다고 하네요. 사정은 안 되었지만 이 사람 챙기긴 힘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혹시 장모님은 시간 내기 힘드실까요? 여기까지 듣고 저는 다시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마음에 편한 것도 아니었지만 저건 누가 봐도 삐져서 저한테 기분이 아직도 나빠서 미루고 핑계대는 모양새잖아요. 게다가 젊은 며느리가 미암이라는데 어머니는 그걸 아들한테 전해 듣고 어떤 안부의 말도 없었어요. 한참 고민하던 차에 아버님은 제 소식을 전해들으시고는 감사하게도 뭐 건강식품 같은 걸 챙겨주신다더군요. 저는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고 힘들었던 때라 그런 손길 자체가 너무 고마워 남편과 찾아갔어요. 근데 문 입구에서 이런 볼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게 건강한 여자애를 만나 장가 갔으면 좀 좋냐고. 힘들게 집 해주고 한 게 하나도 보람이 없어. 저는 듣고 어이가 없다 못해 화날 힘도 없어 남편은 빼꼼히 쳐다봤어요.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헛기침을 하더군요. 근데 그 소리도 못 듣고 어머니는 계속 떠드시는 거예요. 결국 저는 차로 와버렸고 결국 남편만 영양제를 받아가지고 나왔네요. 이리하여 결론은 저희 엄마가 제 옆으로 오신 거예요. 원체 고생하며 반찬 가게로 수입을 내셨고 좀 잘 되면서 여유가 생기시긴 했어요. 큰 이모랑 쭉 같이 오셨는데 저 때문에 1년가량 맡겨두고 나오셨답니다. 제 수술 때문에 계속 드나드시게 됐는데 참 그 와중에 감사하게도 제 수술은 잘 끝났어요.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의사 선생님도 추천받고 수술 날짜부터 당일 이후까지 아주 무던하게 흘러갔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그렇게 틱틱거리시더니 거의 반년이 넘어가도록 아들 집에 못 와본 게 좀 있으셨나 봐요. 이때 오셔서는 우리 엄마랑 마주치니 또 불편한 티를 내시더군요. 우리 정환이 얼굴에 하도 못 봐서 맨날 우리 집으로만 부르다가 저도 와본 거예요. 유진이야 고생 많이 했다 들었고 저도 바빠서 못 들여다봤네요. 사돈이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어요? 엄마는 저로부터 어머니와 관련된 얘기를 충분히 들었기에 별로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사람 가져도 내시면서 대접을 하셨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아프니 우리 아들을 보러 오지도 못하고 이 녀석 영 챙겨 먹고 다니는 게 별로더라고요. 며칠 전 우리 집에 와서 육개장 먹는다고 몇 그릇을 비웠어요. 사돈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놈 셔츠도 다 구겨져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근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혹시 사돈은 병력이 없었어요? 들어보니까 유진이가 몸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우리도 아들 장가보라는 입장에서 이래저래 며느리 걱정이 되어서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사돈, 유전적인 게 아니라 원인을 우리도 몰라요. 아, 그렇구나. 저는 아주 깨끗해요. 그 흔한 병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우리 정환이 물려줄 병이 조금도 없거든요. 보통 그런 건 친정엄마 닮으니까 그래서 아픈가 했죠. 네, 그러셨겠죠. 저녁에 사위 먹을 밥까지 해두다 보니까 저도 지치네요. 쉬어야겠어요. 저기 애들 방에서 조금 누웠다가 할 테니 사돈도 먼저 일어나시죠. 힘들어서 배움은 못하겠네요. 엄마는 이때 그간 쌓으셨던 걸 다 쏟아붓듯 날석에 방연하셨고 어머니는 워낙 체면 중시하는 사람이라 조금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그러곤 바람과 같이 사라졌고 셋이서 얼굴 볼 일은 당분간 없었어요. 저는 회복계에 있었기 때문에 수술 전이나 당시나 후에까지 연락이 없던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부분을 말하니 미안해하긴 했어요. 그래, 당신 서운할 수도 있겠다. 정말 미안. 오늘은 내가 꼭 올라와서 들릴게. 진짜 이 무렵에 지방에서 근무가 계속 잡힐 줄 몰랐어. 와이프 아프다고 사정을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병명을 말해주니까 들은 척 하더라고. 남편 말 맞더라 본인도 바쁠 때라 신경 못 썼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와서 저와 엄마랑 셋이 지낼 때가 많았네요. 이후로 제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어머니는 정말 조금의 미동도 없이 진짜 단 한 번도 들러보지도 않았고 중간중간 저에게 연락을 하신 적은 있는데 전부 다 제 안부랑에는 상관없는 내용이었답니다. 근데 이러고 2주쯤 지나 어머니가 갑자기 시댁으로 우리 부부를 호출하셨어요. 밥 먹자고 학교에 갔더니 어머니는 식탁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잘 나으라고 이렇게 밥상까지 신경 써서 차렸어. 이맛 가는 대로 다 먹어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젓가락을 먹긴 하는데 거기서 또 놓치지 않고 본인 욕심을 부리시더라고요. 이제 사돈은 안 내려가시려나? 딸 사위 그냥 좀 둘끼리 잘 살게 안심하고 가셔도 되는 거 아니야? 정환이도 대전에서 올라왔는데 장모님이랑 셋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지. 저는 그 말에 왠지 반감이 들어 그냥 가볍게 무시해버렸어요. 그래놓고 어머니는 설거지도 본인이 대신해준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계속 생색을 내셨어요. 이로부터 정확히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병원에서 그것도 산부인과에서 엄청난 소식을 알게 됐답니다.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확인을 하셨어요. 아이고 진짜 임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무슨 기적이냐고 세상에. 말씀대로 저는 임신 초기였고 엄마는 제 손을 붙잡고 울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요. 둘이 상의를 해보니 적어도 안정기에 접어든 다음 시댁에 알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가량 더 지나 엄마의 챙김을 받으면서 병원으로부터 아주 건강하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알려드렸어요. 전화는 남편이 했는데 영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엄마가 바쁜가? 생각보다 별 말이 없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전화해서 어머니는 난리를 치시더군요. 본인 아들이 아닌 저한테 말이에요. 너랑 사돈이랑 둘이서 산부인과 다니는 거 나도 이 동네 사는데 오며 가며 못 봤을 것 같아. 누구 뒷방 들고 내려와나? 네 엄마랑 둘이서만 알아먹고
나한테는 대체 언제 알려주려고 했어? 나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이건 나보고는 손주 노름하지 말라고 약 올리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내 자식도 아닌 걸 딸처럼 여겨서 잘해주려고 그렇게 정성을 쏟고 집까지 해주고 했는데 우리 귀한 손주 생긴 걸 나만 돌고 돌아 늦게 알고 인생 헛살았어 정말. 내가 너무 바보 같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 수요일 오전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 이름만 떠도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날따라 예감이 나빴던 이유가 있었어요. 니네 이제 집 뺄 준비해라. 이미 처리는 다 해놨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빼신다뇨? 그러자 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잘 걸렸다는 듯이 신나서 째지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그 집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니네는 진즉 결혼했을 때부터 좀 어른들 공경하는 것도 배우고 이것저것 좀 가르쳐야 됐어. 저희가 왜요? 갑자기 부동산에 진짜로 내놨다는 거예요? 남편은 옆에서 무슨 말인지 당황스러워했고 저는 계속 전화기를 잡고 있었어요. 임신부터 출산까지 니들 살림 꾸리고 가정 만들고 사는 거 제대로 어른이랑 살면서 배워야 돼. 그니까 그렇게 알고 부동산에서 사람 나오면 집 보여주고 니들은 얼른 짐 정리하고 들어올 준비해. 어머니,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어딨어요. 저희 지금 산부인 가고 검사 받으러 왔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내가 해준 집인데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너한테 언제 한다, 그제 한다 허락받아야 되냐? 잔말 말고 그렇게 알아.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린 어머니는 놀란 제가 다시 몇 번이나 걸어도 안 받으셨어요. 근데 남편의 답도 참 너무 대책 없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가 당장 우리 보고 나가래잖아. 이게 뭔지? 어이, 그러게 어떡하냐? 근데 나도 지금 막막해서 급히 생각해봤는데 엄마 아버지가 해준 집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방법이 없어. 대책이 없잖아. 엄마 지금 내 전화도 안 받는 거 보니까 장난으로 하는 말은 아니네. 그럼 진짜로 합가해서 살자고?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그게 당신 보고 무작정 고생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엄마 감정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이야. 여기서 지금 당신의 해결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네. 그럼 내가 전화 드릴게. 저는 이때는 원래 하려던 검사를 순조롭게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합가할 생각 없어요, 어머니.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시던지 어떻게 하시던지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 역시 정남이가 뚝뚝 떨어진 상태라 더 얘기를 진행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어머니는 펄펄 뛰셨죠. 뭐라고? 집도 절도 없는 게 무슨 대책이 있다고? 맨날 아프다고 징징거리며 지엄마 꽁문에 매달려 살고 건방지게 누가 먼저인지도 모르는 주제? 너 내가 그간 겨루고 있었어. 이번에 말 잘 들어. 어머니, 아픈 상황에서 다 낳고 임신한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러세요? 생판 모르는 임산부한테도 이렇게 혹독하게 굴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까 싶은 저한테 집을 내놓고 이사해서 어머니 댁으로 들어오라뇨.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근래 담아놓고 있던 말들을 어머니에게 와락 쏟아놓으며 한풀이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이 신혼집을 쥐고 갑질을 하셨던 걸까요? 네가 무슨 대책이 있는데? 네가 그 집 없애버리면 잔말 말고 들어와야지. 이쁘게 봐주려고 시부모한테 잘하고 살라고 집도 절도 주고 다 했더니만 대체 네가 결혼하고 한 게 뭐가 있어? 게다가 임신한 것도 니들끼리만 알고 시댁은 완전 내동댕이를 치고
대체 우리는 너한테 뭐냐? 네 눈엔 그냥 친정만 밟히냐? 말이 점점 사나워지는 와중에 이때 제 옆에 어머니도 계셨거든요. 엄마는 제 병원 다녀온 결과를 들으러 오셨다가 제가 어두운 얼굴로 어머니랑 통화하는 걸 듣고 놀라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깨신 거예요. 저기 사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조금 진정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사실 저희 유진이가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했고 임신하고도 아이 상태가 어찌 될지 몰라서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근데도 시어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고 엄마는 쩔쩔매며 변명 아닌 변명을 했어요. 이제 중요한 검사도 다 지나서 손주도 완전히 건강한 편이고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 조금 진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가장 좋은 소식을 어른들에게 알리고 싶어질 거고 그래서 저도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에요. 엄마 치고 정말 많은 걸 다 숙이고 저렇게 양해를 구하신 건데 어머니는 눈에 뵈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자 있는 애를 갖다가 우리 집에 애초에 말도 안 하고 시집 보낸 거예요? 안 그래도 초반에 하도 비실거리고 지 엄마랑 병원 드나든다고 할 때부터 이상하더니만 아니 왜 그런 걸 초반에 말을 안 해요? 이거 사기지. 완전 사기야. 저는 듣다 참을 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엄마도 얼굴이 한껏 굳어서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그러니 내가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집 팔아서 이거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지켜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또 몰라. 진짜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결혼해서도 엄마 옆에 착 붙어가지고 결혼 전이랑 똑같이 살려고 깨병 부린 거 아닌지 원. 하여간 그리 하려고요. 너는 이런 집에서 살 주제가 못 돼.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까지 저랑 엄마한테 번갈아 가면 되는데 남편은 옆에서 보고만 있는 겁니다. 당황한 기색에 역력했으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는 반응이었거든요. 저는 부담 못해 남편에게 한마디 했고 남편은 끼끼야 선택한 게 자기 엄마였어요. 저기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도 조금은 서운할 수 있어서 엄마가 초반에 유진이 더 이뻐하기도 했고 그냥 어른들 다 그렇잖아. 작은 거에 서운해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만 얘기해도 돼. 저는 이제 엄마랑 어머니 쪽에 바로 통보하듯 말했어요. 우선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다들 돌아가 주세요. 뭘 하건 간에 결정한 시간에 좀 주시고 저는 이제 쉬어야겠으니까 다들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엄마도 그만 집으로 가봐. 걱정스러운 표정의 엄마를 두고 저는 다 짜증나고 싫어서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와 남편이 뒤따라 들어왔는데도 문을 잠궈버렸어요. 한참 괴로운 밤을 보낸 저는 그 다음날 거실에 나가보니 남편은 평소 하던 운동을 하러 나갔더라고요. 저한테 문자로는 뭐 자기도 마음 좀 정리하러 나갔다는데 웃기지도 않았어요. 저는 저에게 온갖 따발총 같은 이 집 매매에 관련된 문자만 잔뜩 보낸 어머니에게 저 역시 문자를 보냈답니다. 사진을 먼저 한 장 보냈고요. 이것 때문에 어머니는 주말 오전에 저희 집으로 또 퍼선발로 뛰어오셨어요. 그것도 아버님과 함께 이전날 저에게 따지러 올 때 모습이 아닌 아주 비굴한 모습으로요. 제가 보낸 사진은 바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적어 보냈답니다. 어머니 집 빼드릴게요. 그리고 합가 소리 계속 하시는데 합가 하세요. 어머니 아들이랑 하시면 되고 저는 안 갑니다. 저는 머물 곳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상간대 때부터 말씀해뒀던 신혼집이 바로 이 사진 속 아파트예요. 뭐가 그렇게 저한테 억울한 게 많으셔서 이렇게 괴롭히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도 저는 너무 분이 가라앉지 않아 할 말을 다 적었고 사진 한 장을 더 보냈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저도 어머니한테 나름 서운한 게 있지만 기분 좋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손주냐 손녀냐 애덜 아시던 애기 성별은 손주예요. 저번에 아들 임신 소식 늦게 알았다고 화를 내시기에 성별 알게 되자마자 기분 좋게 찾아뵈려고 했어요. 이건 됐고요. 이 집 뺀 다음 어머니 아들 데리고 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명의로 된 새 집에서는 저와 어머니 손주랑만 살 거고요. 경서 어머니가 해주신 신혼집에 우리 엄마 드나드는 건 너무 싫으셨죠? 저도 제 집에 누가 드나드는 건 싫은데 잘 됐어요. 저랑 애만 잘 살도록 할 테니 오늘 이후로 그만 뵙고 싶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어머니가 저에게 윽박지르기용으로 와장창 연달아 보낸 20개 가까운 문자에 대한 답장으로 장문을 길게 한바닥 써서 보냈어요. 이후로 이 소식은 정말 제게 그 어느 뉴스보다도 빨리 어머니와 아버님, 남편 간에 서로 전달이 되어 남편은 저에게 곧장 전화해서 난리가 났어요. 여보, 엄마한테 전화 들어오는데 지금 전화를 안 받는다며? 왜 그래? 그리고 그 집은 뭐야? 예전에 진짜 장모님이 해두신다던 신혼집이 그거였어? 나 입 아프게 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 끊을게. 근데 얼마 안 돼요. 남편을 비롯하여 어머니와 아버님까지 정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우리 집으로 날아들었고요. 어머니는 자꾸 저를 붙잡고 손이라도 잡고 얘기하자고 하는데 이젠 좀 끔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너무 피곤하네요. 어른이랑 이런 식으로 부딪히기 싫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짐들을 천천히 정리했고 아버님은 문을 두드려가며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어머니 입장에선 자기가 억하심정에 끝까지 지멋대로 생각하다가 버려놓은 이 판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다시 주워 담고 싶으실까요? 꿈에 그리던 손주를 알아보게 됐는데 그리고 그렇게 집 갖고 유서를 떨어댔는데 이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아들이랑 손주가 사는 걸 자기가 편히 구경 다닐 수도 있었잖아요. 엄한 집 팔아버리고 결혼해서 자식까지 생긴 아들이 졸지에 이웃남이 되어 집으로 혼자 들어오면 뭐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저 아플 때부터 쌓인 게 이젠 너무너무 많아 도저히 어머니와 남편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는 이후로 아기를 무사히 낳았고요. 꾸역꾸역 쫓아와서 자리를 지키겠다는 남편은 옆에 어쩌지 있긴 했습니다. 그때까지 별거 상태로 이혼을 보리에 두고 있었고요. 남편은 아기를 자기 눈으로 안아보더니 죽어도 이혼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도 여기선 저랑 생각이 달랐어요. 무작정 그냥 다시 합치라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애라서 뭘 몰라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거야. 바람을 피우고 뭘 어쩌고 한 것도 아니고 아직 철이 없어서 지 엄마랑 마누라 사이를 잘 모른 거라 생각을 해보자. 내가 앞에 말한 이유 아니고서야 이 부고 귀한 손주를 아빠 없는 애로 만들기는 너무 가엾잖아. 저도 엄마 말에 갈수록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 몸조리하고 있더란 데쯤 아버님이랑 남편 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놓고 아버님은 저에게 통장 하나를 꺼내어 주시더군요. 새아가 너희들이 살던 그 신혼집은 팔았다. 그래서 여기에 고스란히 담았어. 네가 괜한 네 시애미 고집에 휘말려 힘들게 지낸 거 다 안다. 네가 좀 더 아량도 올게 마음 크게 써서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아버님의 입장은 앞으로 절대 어머니랑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나도 사람인지라 조금 서운하게 하겠다마는 저완이 홀로 있는 꼴을 보니 자식 있는 부모로 가슴에 애려서 못 보겠다.
네 시애미 탓만 해서 뭐해. 나도 제대로 못 돌본 탓이 크다. 아무것도 도움이 못 되어 미안하다만 그만 서운한 마음 거두고 남편인 정환이만 데리고 잘 살아주면 안 되겠니? 저는 이때 아기를 낳고 저 역시 아기를 안아보고 엄마가 된 입장에서 감정이 여러모로 몰아쳤는데요. 알게 모르게 괜히 아버님 말씀 듣고 눈물이 났어요. 사실 아버님은 이 가족 중 가장 저에게 해가 될 일을 안 하신 분이거든요. 가끔 어머니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고요. 제 누그러진 표정을 봐서 그런지 남편도 그때 어렵게 입을 뗐어요. 아이 안아보고 눈도 맞추고 하니까 집에 가서 생각이 나서 못 견디겠어. 당신도 너무 보고 싶고 너무 힘들어. 정말 미안해. 당신 너무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2주에 한 번이라도 애기 얼굴만 보여주면 안 될까? 남편은 그렇게라도 애기를 보기 위해 근처 원룸을 얻을 생각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자 평소에 별말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 아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는 거예요. 우리 살던 집은 팔았고 애기 위해서 본인 손주 위해서 잘 써주면 좋겠다고 아빠가 주셨어. 이건 당신 거니까 통장은 받아도. 그러니 저도 이때는 통장을 받았고 남편은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겠다 하길래 그러지 말고 일단 친정집에 들어와 지내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남편은 어머니와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고 있어요. 감히 저에게 다시 자기 엄마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해볼 생각은 꿈도 못 꾸고 있네요. 왜냐면 그간 제가 위암 수술을 앞두고 그렇게 힘들 때 임신 초기 때 위험할 때마다 어머니가 저를 미치게 스트레스 줬다는 걸 자기도 자세히 아니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그러진 않겠지만 나는 그런 일 또 엮이면 이제는 애기고 뭐고 아무것도 나한테 안 통해. 그땐 정말 당신이랑 못 살아. 아이 그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당신 입장 이해해. 그래서 아버님과만 가끔 연락해서 아기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머니는 아마 저희 집 주소도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얼씬하기는커녕 여지껏 불인 손주가 태어난 이래 얼굴도 못 보고 안아보지도 못했거든요. 남들은 제가 못된 사람이라 하겠지만 저는 진작에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었지 싶기도 하네요. 생전 겪어보지도 못한 갑질을 신혼집으로 겪으며 살다니 제 친구들도 믿지 않았어요.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냐고요. 하지만 실제로 있답니다. 갑질하고 싶으신 세상의 많은 시어머니들은 그냥 신혼집 사주지 마시고 아들이랑 둘이 사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 얘기를 털어놨어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벨라조였습니다.